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보실 자료는 처음으로는 이제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는 건지 뭐 아니면 시장에 돈을 흡수하고 있는 건지 연준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보시고 차트 같이 보시고 하시겠습니다. 보시면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먼저 보게 되면요. 연준의 자산이 위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양적 긴축, 저희가 QT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감소하고 있다. 이 대차대조표가 감소한다는 거는 시장의 돈을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되게 쉬울 것 같고요. 이게 다시 올라간다면은 시장의 돈을 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사도표도 봐서 대변의 부채 및 자본을 보면 유통통화 및 기타 부채 자본의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RRP와 TGA의 증가는 은행 지급 준비금의 감소를 의미하며 RRP와 TGA의 감소는 시장 유동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자, 쉽게 말하면은 RRP와 TGA가 올라가면은 어,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돈을 어느 정도 걷어들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RRP와 TG의 감소는 시장에 돈을 풀고 있다라고 보면 좋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RRP랑 TG가 뭐냐라고 하면 RRP는 어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채권을 사들였던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에서 채권을 금융회사나 뭐 단기 금융시장에 팔아서 일시적으로 돈을 흡수하는 거를 RRP 역레포라고 하는데 역레포라고 하고 TG는 미국 재무부에서 미국 중앙은행의 TG는 미국 중앙은행의 계좌를 의미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은 예상 가능한 범위로 하고 있다. 맞아요. 보면 QT는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리 인상을 너무 빠르게 높이 했기 때문에가 문제가 좀 된 것 같고요. 속도에 큰 변화가 없는 한 페드 연준의 BS에 크게 변화는 크지 않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네요. TJ 재무부의 중앙은행 계좌와 중앙은행 국채를 담보로 시중에 돈을 빌리는 장치인 RRP의 증가함을 추적하면 된다. 이게 증가하면 아까 말한 대로 시장에 돈이 없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없다는 건 결국에는 투자할 돈이 메말라서 다들 은행에 돈을 넣기 바쁘고, 애초에 내가 생활하면서 써야 될 소비할 돈도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게 말을 드린 거예요. 먼저 TJ를 살펴보면 미국 재무부의 계좌를 보면 줄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늘어나는 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통장 잔고가 많은 게 좋잖아요, 없는 것보다. 그러니까 잔고가 재무부의 잔고가 늘어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아마 6월 달까지 그 미국에서 부채 상한에 대한 회의를 할 거예요.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이 돈이라는 시스템이 웃긴 게 미국에서는 달러가 기축통화다 보니까 우리는 부채를 더 늘려 가지고 일단 잔고에 돈을 빵빵히 넣고 경제 상황에 맞춰서 돈을 풀든가 흡수하든가 할게라는 정책을 펼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보면. 미국이라는 국가를 우리는 믿으면서 그 국가가 부채가 상한이 되면은 미국 잔고는 늘어나고 그 잔고가 다시 세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이러니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TG가 지금 뭐 하원까지 부채 상한 한도 상향 이거를 결국은 항상 오케이 해가지고 시간 질질 끌다가 부채 한도가 상향이 되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전에 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원이랑 하원이랑 뭐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싸우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어쨌든 감소할 예정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RRP 역레포죠. 최근 TG의 감소분을 RRP가 증가하며 다 흡수를 했다. 그러니까 보면 TG랑 RRP를 결국 계산을 했을 때 둘 다 감소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생기는 거고 둘 다 이렇게 증가를 두 개를 계산했을 때 증가가 되면은 시장 유동성이 없어지는데 어쨌든 TG의 감소분을 RRP가 증가해서 다 흡수를 했고 근데 지난 금요일부터 RRP 잔고가 갑자기 감소하는 움직임이 보였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SVB의 파산이랑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파산이 있으면서 계속 실버게이트부터 이어진 여러 가지 은행의 파산이 다가왔었잖아요. 따라서 연준에서도 그렇고 돈을 어느 정도 다시 주게 되면서 풀었다라고 보는 게 되게 간단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보면 결국적으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최근 TGA와 RRP 잔고를 인해서 넷 리퀴디티,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동성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저번 주까지 이제 SPX, S&P 500의 가격이 페어밸류 밴드에 상단에 위치했는데 유동성의 증가로 페어밸류에 맞춰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의 돈이 어느 정도 조금 다시 돌았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뭐 많은 분들은 악재 해소로 인해서 비트랑
주식이랑 올랐다라고 보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시장의 유동성이 생기고 연준의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가 어느 정도 스마트 머니들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악재 해소로 인해서 와야 되는 건 맞는데 온 게 더 빡세게 많이 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은 이제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건 인벨로프라는 이제 보조 지표인데요. 이게 이동 평균선인데 인벨로프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조 지표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오르든 내리든 이 주황색의 선을 찍고 나서가 진정한 반등으로 이어갈 때의 시작점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16년도고 17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2018년 바텀에서도 여기를 뚫어내면서 주황색 선을 뚫어내면서가 진정한 반등이었다. 코로나 때도 저점을 찍고 반등한 건 맞지만 결국 진짜 반등을 하기 전에 이 주황색 선을 올라갔다가 조정을 줘서 다시 리테스트를 했든 아니면 뚫어냈든 결국은 이 주황색 선을 뚫어내면서부터 반등이 왔다. 뭐 반등과 상승이 왔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현재도 아이러니하게 여기를 뚫어내고 이제 리테스트 없이 계속 이 위에 있다가 이제 이 꼬리로 최근에 있었던 은행 파산의 이슈로 꼬리로 딱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말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비트코인의 3일봉인데, 사실 뭐 저는 3일봉 자체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보면은 아래가 18년도에 있었던 하락장과 19년도의 반등장의 모습이고요. 위에는 22년도의 하락장과 23년도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모양이 뭐 완벽히 같진 않아요. 당연히 그러겠죠. 같을 순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6,000달러를 지지했던 18년도가 깨지면서 저점이 3,100달러, 3,157달러로 전 기억하는데, 거기서부터 횡보를 하다가 반등을 이어나갔고, 현재도 어떻게 보면 15,000에서 18,000 사이의 횡보를 계속하다가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조정 주고 다시 반등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의 시각적인 뭐 저희가 19,000 최근에 19,500을 리테스트하러 갈 때도 결국은 계속 외치던 게 상승이긴 하잖아요. 그 안에 미시적인 움직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좋긴 하지만 저희 데일리 영상 특성상 이제 월수금 올라가기도 하고 전반적인 뷰를 크게 보는 거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를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제 단기적인 것도 봐야 되니까 차트를 함께 보러 가시죠.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 하단의 꼬리를 정확히 찍은 지점이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었죠. 원래 이게 21년도 고점부터 계속 이어져 온 저항선인데 리테스트를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등이 이어져 나오면서 어제 CPI도 뭐 예상치를 부합해서인지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맞은 이 저항선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반등을 하면서 있었던 위에 저항선을 잇게 되면은 여기에 꼬리로 맞은 걸 볼 수 있고요. 혹은 우리가 루나 사태 때 있었던 저점인 17,622달러에서 FTX 사태 직전에 있었던 고점인 21,480달러를 이렇게 잇게 되면은 이 주황색 선이 저항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큰 상승, 지금의 이 차트는 어떻게 보면 반등이 크지만 추가 상승을 바라볼 때 어디를 넘어주면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이제 따라잡기 어려운 상승이 오냐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이 주황색 선인 26,000이고요. 두 번째는 이 하늘색 선인 26,700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넘어주면 그 다음에 28,000대까지 금방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이제 해석을 할 때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28,000대가 이제 이 과거에 여러 번 지지했던 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저항으로 작용을 할지, 여기까지 한 번에 넘으면서 3만 앞자리 3을 보는 게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장이 반등할지는 또 앞으로 데일리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하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 관점에서는 사실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의 큰 조정 없이 이미 새벽 중에 많이 올랐다가 많이 조정을 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조정값이 거의 5%가 넘기 때문에 횡보를 하다가 추가 상승을 하던가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악재는 악재고 이미 악재는 해소가 됐고 또 악재 전에 차트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또 반등하는 게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만 좀 많이 올라요. 뭐 스택스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제외하고 메이저 위주로 보게 되면 폴리곤, 이더리움, 뭐 BNB 등등 해서 시총이 높은 애들 중에서는
비트가 가장 많이 오르는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진짜 하락장이 끝나고 오를 때는 비트가 먼저 오르고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또한 보시다시피 비트가 오를 때 도미넌스를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예요. 비트가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먼저 많이 오른다. 그리고 그게 진짜 하락장의 끝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되게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다음에 또 변동성이 있으면 또 바로바로 영상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